안녕하십니까, 까칠농부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9일 일요일. 어저께 광주 충장로에 갔어요. 5.18 광주 피해자 민주화는 아닌 것 같고, 가가지고 마침 갈 때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길래 제 트럭으로 해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가서 아침에 9시에 비가 오더라고. 전라도 광주 쪽 지나서 이제 읍 쪽으로 도착하니까 비가 좀 먹기 시작하더라고. 다행히 정적인 행사를 앞두고 비가 좀 그쳐서 다행이야. 그래서 진행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가면서 구독자 수가 적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녹화를 못했어. 그래서 일단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기가 조건이 있더라고. 한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지 실시간이 되더라고. 실시간 스트리밍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중간마다 녹화를 해서 어저께 밤에 올렸는데, 보실 분은 보시고 그런 거지 뭘.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 보고 그런 거지. 오늘 점심을 먹고 동네, 어떻게 보면 동네지 동네 형네 맨날 여기 하우스에 놀러와서 커피 한잔 하고 하는데, 이거 술판이 벌어졌네, 술판이. 그래서 점심 때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또 술 한잔 하셨나봐. 그런 것도 하는 거지. 10월이 비 오는 날 술 한잔 먹고 하는 거지. 비 오는 날 특별하게 할 것도 없어. 쉬는 거야, 쉬는 거. 그래서 어저께 광주에 갔던 거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저께 광주에 갔는데 광주 시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도 많이 오셨고, 불빛이 이게 조도가 이게 밝다가 흐렸다 그러네. 근데 합리적인 생각을 하자 이거지.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자 이거지. 뭐랄까, 그냥 억지 쓰거나 떼 쓰거나 비논리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말을 하면은 유공자라는 거는 그렇잖아. 유공자라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유공자에게 애우를 해주는 거잖아. 결국 그 애우를 해준다는 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걸 유공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거나 보상을 주거나 유공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런데 이제 유공자가 맨 처음에는 1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5,000명이 넘었다고 해. 그래서 유공자가 왜 해마다 계속 늘어나나? 그것도 의심이 드는 거고, 상식적인 선에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해찬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김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간 이해찬이하고 그런 사람들이 광주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공자라고 하니까 그것부터 일단 의심이 드는 거고. 그러면 5,000명이 넘는 그 유공자 중에 정말 올바른 유공자들만 있는 것인가, 가짜 유공자가 섞여 있지 않는가? 그러면 유공자라고 하는 거는 당당하고 떳떳한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공자라고 지정을 해주잖아. 그러면 왜 이분들이 광주 5.18 때 어떠한 공적이 있어서 유공자가 됐는지, 그 사람의 공적과 그 사람의 이름 명단을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명단과 공적 조사를 가르쳐 달라. 그래야지 이분이 5.18 때 장갑차를 모신 분이고, 이분이 5.18 때 계엄군을 진압해서 차량 탈취, 그리고 교도소 탈취해가지고, 그리고 또 장갑차라든지 중무장, 아세아 공장을 털어서 했던 분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공적에 의해서 유공자로 선정이 됐는지 알고 싶은 거지. 왜? 내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정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더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그 중에 가짜 유공자가 섞여 있다면 그 사람은 엄연하게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돈, 내 세금이 들어간 돈인데 어떻게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알고 싶은 거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내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당당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야. 무턱대고 억지 쓰고 떼 쓰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상식적인 선에서. 그래서 광주에 5.18 어제 참석하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시는 안정원 대표, 그 다음에 개인 유튜버 방송 하시는 뉴스라고 하는 젊은 아가씨도 있었고, 또 여러 분들, 김정민 박사님도 유권주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자국민 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갔던 부분이 있었어. 그래,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하지만 거짓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숨긴다고 해가지고 숨겨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면 그 진실을 밝혀지기가 두렵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이 계속 내가 당당하게 유공자라고 밝히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5.18 가짜 유공자, 그리고 그 명단과 이 사람이 어떠한 공적에 의해서 유공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되고, 이 사람이 유공자라면 당당하게 알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명단과 공적 조서를 밝혀주기를 바래.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나는 참석을 하려고 해. 그게 나의 생각이야.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지, 안 그래?
내가 지금 뭐 농사 도시에 살다가 39인가 40인가 그때 이제 내려왔어. 그래서 한 1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참 그래.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면서 해. 내가 뭐 알고 있는 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겪은 경험들,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또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 나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화면에다가 뭐 다른 뭐 화면창을 띄워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왜냐면 내가 컴퓨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나도 뭐 사실의 명확성을 따지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PC방에 가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그냥 내 나름대로의 스타일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 왜냐면 그 숫자, 수치는 뭐라 그럴까, 어떠한 관점에서 그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걸 기표를 잡고 안 잡고에 따라서 그 숫자, 수치, 통계에 대해서 수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뭐 중요하지, 수치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높다고 할까?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러니까 도시와 시골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농촌과 도시는 뭐 다른 뭐 별세계가 아니잖아. 뭐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큰 덩어리의 농촌과 도시는 이거를 뭐 분리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농촌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 아니겠어? 다 도시 사람들이 구매를 해주는 거잖아. 근데 도시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야 농산물을 사 먹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해. 내가 뭐 다른 나라에다 파는 것도 아니고, 내 농산물, 1차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로 소비해 주는 거는 도시 사람이잖아. 광역시, 특별시, 뭐 그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사 먹는 경우잖아. 안 그래?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회사, 기업의 이윤이 많아지고 뭐 직장의 취업도 잘 되고 뭐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돼야 농산물 소비도 높아지는 거고 농가 소득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 뭐 농가 소득 뭐 5천만 원을 갖다가 뭐 이렇게 목표로 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농가 소득 5천만 원의 농가 소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농민 뭐 식품부라든지 뭐 농업 관련된 정책 뭐 하는 사람들도 하지만, 뭐 최근에 농민신문을 보니까 농가 소득 뭐 4천만 시대에 뭐 길을 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통계가 누구를 집어넣고 누구를 빼고 하는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은 나는 4천만 원이 안 되거든. 나는 농가 소득 4천만 원이 안 되고, 뭐 끼케야 포도 600평 해가지고 포도,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서 뭐 그러니까 1년에 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 나머지 소득을 무엇으로 했냐? 그냥 일을 했어. 일. 농사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있어. 주 소득이 100%로 해가지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처럼 월 뭐 2천, 3천만 원의 소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래.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이렇게 뭐 딸기라든지 사과 뭐 이렇게 과수 면적이 넓거나 뭐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뭐 월 뭐 1억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 4천도 안 된다 이거지. 뭐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 뭐 월이란다 년 1억 2억 뭐 몇억 이렇게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겠냐? 다 있지. 없을 리는 없잖아. 있잖아. 있지.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월 1억 정도 되는 사람이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평균 소득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잖아. 대기업을 따지면은 삼성 반도체가 그해 삼성 반도체의 총 매출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GDP가 1% 2% 올라가는 경우가 똑같은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계를 잡고 평균치를 내면은 농가 소득이 높아지고 뭐 낮아지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지. 일단은 뭐 나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농가 소득을 뭐 높여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농촌과 시골, 그러니까 도시와 시골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도시의 그 소득 수준을 높여야 되고, 도시의 뭐랄까 임금 수준도 높여야 되고, 그 뭐 도시에서 돈을 잘 벌어야지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많이 사드시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지금은 말이야, 도시 사람들은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 뭐 금리도 인상됐지, 그리고 건물의 공실률도 높아져가지고 건물의 공실률, 건물이 뭐 이렇게 사람이 그 뭐 세입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안 되잖아. 그리고 뭐 젊은 층들은 뭐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가지고 알바 자리도 잘리고 뭐 마땅하게 뭐 일할 자리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LG 케미칼인가? 그거는 뭐 미국에 뭐 실가스 설계해가지고 뭐 3조 원 뭐 투자해가지고 트럼프하고 뭐 45분 대화했고, 뭐 문재인은 뭐 국방무기 구입을 갖다가 몇 조를 썼는데도 말이야 2분밖에 대화를 못했잖아.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는 뭐 베트남에 설비 투자를 한다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을 잘 받을 거라고는 나는 생각하지가 않아. 일단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리고 뭐 생산성을 높이고 해서 사람들을 취업을 많이 시키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는 기업의 역할을, 기업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못 키워주는 것 같아, 정부가. 그래서 기업들은 다른 해외로 이렇게 좀 많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참 큰 문제지, 문제. 아유,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하는 정책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믿는 건지 아니면 믿고 싶은 건지 지금도 대깨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정신 차렸으면 해.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고 농촌과 도시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제발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서 이 사람들이 투표를 갖다가 촌나고 잘해요. 잘하는 것보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마라 제발. 그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내가 당선되면은 당신의 소득을 높여주고 경기를 부양하고 뭐 잘해준다. 감언이설에 속지 말자 이거지. 대부분 정치에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 되면 투표는 또 뻔질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람 찍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생겼단 말이지. 내 농산물이 100% 수출할 게 아니라면 도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농산물도 소비해 준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 내가 우리나라가 낙농업 국가가 아니잖아. 농업이 주가 돼가지고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쿠바냐? 쿠바도 경제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화학 비료라든지 그런 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쿠바라는 나라는 친환경 재배 농업 국가잖아.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농업 자금률이 지금 2018년도 자료에 보면은 그러니까 50% 미치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47%인가? 하여간 50% 미치야. 근데 내가 귀농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자금률이 3%, 그러니까 5% 미만이라는 걸 내가 기사에서 읽은 것 같아. 통계라는 거는 이게 공정 공평하게 이게 획일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이 통계 자료 우리나라 농업 자금률이 50% 미만으로 최근에 떨어졌다고 하는 자료는 내가 2009년도에 귀농했을 때 2010 몇 년도인가 그때 우리나라 농업 자금률이 3% 5% 미만이라고 하는 그걸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뭐를 집어넣고 뭐를 빼가지고 평균치 내가지고 통계를 잡은 것 같은데 아유 씨발 통계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근거 신뢰감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통계도 좀 그래. 아리까리해 솔직히. 어쨌든 우리나라의 농업 자금률 뭐 50% 미만이라고 얘기한다고 해. 근데 중요한 거는 농사를 짓고 있는 당신 주변의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순수 농업으로 해가지고 있기야 있겠지. 근데 그 1%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에 비례해서 1% 상위 1%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평균 중상층 이상이 돼가지고 뭐랄까 순수 농업으로 인해 가지고 재벌이 됐다. 완전히 진짜 순수 농업으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없다고 봐. 그리고 지금 뭐 재벌이나 부자가 농업으로 해가지고 부자 됐냐? 지금의 농업은 이 농협도 문제가 많지. 내가 나중에 따로 농협 공무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얘기하겠지만 일단 그래 순수 농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 지금 도시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돈을 어떻게 모았나 보면은 말이야 건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임대 사업을 한다든가 땅을 사가지고 강남에 보면 옛날에는 배추밭이었었는데 그 배추 농사 짓던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벼락 부자가 됐고 땅 부자가 됐으니까 부자 됐어. 땅 부자. 그다음에 뭐 주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펀드 아니면 뭐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말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를 하는 분들 뭐 많지. 그리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장사 사업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지. 순수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나는 내 주변 여기 내가 살고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보면은 없다고 봐. 대부분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일단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협의 대출을 먼저 대출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그 수익금 농사를 지은 이 매출을 갖다가 다시 농협에 갚고 약간 농협 대출 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그냥 근근히 사는 거지 뭘 살고 있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아. 순수 농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에 속 내부 구조까지 다 알 필요가 있다고 봐. 그래 눈에 보이는 거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만 알았으면 해. 야 트럼프가 농사 져가지고 부자 되냐? 씨발 부동산 부자지. 유대인 미국 월가의 금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졌냐?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농사에서 떼돈 벌려고 기어 내려오는 것들 보면 나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싶어. 일단 뭐 유대인에 대한 교육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요거 유대인에 대해서는 따로 뽑아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 일단은 그리고 농업의 비전은 지금은 없다고 봐. 나는 그래. 농업에 대한 비전은 없어. 왜냐면 농산물을 주로 구매해서 사드시는 분이 도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업 1차 산업을 갖다가 장려하는 나라는 나는 별로 그거는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정치, 경제,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 그런 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하고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서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 지금 2년차 정권을 하고 있지만 이 문재인 정권이 정책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 뭔가 잘못되고 있고 그로 인해 도시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어볼까 농사해서 농사로 해서 이렇게 살아볼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하거나 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싶고 그걸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냥 농촌의 삶이 어떤지 그냥 보는 거라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 채널을 보면서 농사지러 시골로 내려온다고 하면 특히 젊은 분이라면 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시에서의 삶이 팍팍하다고 시골로 내려오려고 하지 말어 제발. 도시의 삶이 좋아지는 방법은 있어. 왜 없겠냐 생각을 해봐. 도시의 삶이 좋아지는 방법은 결국은 이거야. 똥이 눈앞에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들어서 피합니까? 아니면 똥이 있어서 들어오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웁니까? 그래. 똥이 들어온 게 있으면 치우면 되는 거야. 도시의 삶이 힘들고 팍팍하면 그 원인이 있을 거고 무엇 때문에 도시의 삶이 힘들고 팍팍한지 그걸 알게 된다면 그걸 치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지금 뭐 문재인의 정책이 좋지 않아서 지금 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하잖아. 그러면 당신들은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듯이 문재인을 탄핵시키면 되지. 뭐가 어려워? 한 번 탄핵을 시켜봤는데 두 번은 뭐 못하냐? 못할 것도 없잖아.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뭐 한 번 했는데 뭐 두 번도 못하겠냐? 족같으면 하면 갈아엎으면 되는 거지. 뭐가 씨발 그래. 들어오면 하면 되는 거고 족같으면 까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아니 뭐 진짜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이 문재인 정권이 나는 대통령 중에서 난 최악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도시에서도 살아보고 시골에서도 살아봤지만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발의하고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거 보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법안들이 많았었어. 특히 뭐 요번에 최근에 나온 거 뭐 학사만 되면은 뭐 영주권을 준다고? 아니 이건 무슨 개소리야. 이건 말 참. 그리고 뭐 아니 정부에서 그지랄하니까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창녀들한테 뭐 2천만 원을 뭐 준다고. 아유 씨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정책들 그런 걸 나오는 거 보면 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택도 없는 터무니없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내놓는 거 보면 야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국인이 아니다. 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재인이가 제일 잘한 건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근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일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나라의 빨갱이가 실제 있다는 거, 그 시체를 알려주는 게 나는 제일 잘하고 있다는 것과 빨갱이 세력에 빌붙어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인지 그걸 알게 해준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말이야. 앞으로 내년에 4월달 총선 선거를 좀 잘했으면 해. 특히 정치에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발 투표를 하지 말아주기를 바래. 정치에 관심 없다고 하면서 선거날 되면은 제일 먼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투표하고 가는 것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라가 씹창났네,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런 말을 왜 하냐? 정치에 관심 없으면 애초부터 투표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투표를 할 것 같으면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가고 있는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투표를 하길 바래. 그리고 정치, 경제, 정책, 뭐 시골, 도시 문제들을 이것들은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고 다 얽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경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정책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도시의 생활이 이러면은 또 시골의 생활이 이런 거 이걸 갖다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한 몸뚱아리야, 한 구조, 한 유기체로 흘러가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은 거라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가리 리더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선거를 똑바로 좀 하자. 선거를 좀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스하고 베네수엘라 꼴이 나는 것 같아. 그리스는 공무원이 많아가지고 십창이 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국가 아니냐. 석유 생산량이 많잖아. 하지만 석유 생산량이 많다는 거는 그걸 자원을 뽑아서 그걸 가공하고 뭐랄까 석유를 갖다가 이렇게 가공하고 석유를 그냥 추출해서 팔아먹는 것보다 이거를 뭐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석유를 일단은
분리해주는 작업을 미국이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력을 갖다가 베네수엘라는 하지 않았던 거야. 그냥 원유만 뽑아서 팔아 넘겼던 거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농산 1차 생산만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가공을 하고 상품화해야 하는 2차 산업이 베네수엘라는 못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이 없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라가 개박살 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최근에 뭐 셰일가스까지 나와가지고 굳이 베네수엘라 원유 그런 거에 목숨을 안 걸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술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먹고 살고 하는 거지. 씨발 무슨 시골 내려와서 농사 짓겠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농사는 도시에서 치열하게 생활을 하고 나서 나이 먹고 그러고 나서 부부하고 1000평 미만으로 해가지고 소일거리 삼아서 건강 생각하면서 살살 농사 짓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젊은 것들이 시골에 내려가지고 무슨 농업 청년 귀농 정책 돈 몇 푼 지어주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맞아 농업을 해야지 실업률이 줄어드는구나. 농사 그래야지 통계 자료에 뽑을 때 우리나라 실업률이 줄어들기 위해서 청년 실업률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를 줄이고 50대 60대 퇴직자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귀농을 해야지. 시골에 갔다가 씨발 처박아 놔야지 실업률이 확 줄어들 거 아니야. 안 그래? 다시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가가지고 농업국가로 되는 거야. 농업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북한하고 생활 수준을 갖다 비슷하게 만드는 거지. 이것만큼 기가 막힌 정책이 어딨어. 안 그래? 북한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낮춰버리는 게 나중에는 연방 정부를 설립하기에 아주 좋은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청년 귀농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농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를 막 세금을 쳐 발라가면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도시에서 죽게 되든 밥이 되든 살아. 나중에 시골에 내려올 기회가 있어. 지금 그렇게 발벗고 실업률 떨어뜨리려고 내 한 목숨 내 한 몸뚱아리 희생해서 시골로 내려와가지고 실업률을 낮추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농산물 가격도 잘 받고 하는 거지. 도시는 십층나는데 뭐 나만 아니면 돼. 아니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는 나는 사람이 난 제일 싫더라고. 나만 아니면 돼. 이 나라가 씨발 전쟁 나면은 너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죽냐? 너도 죽어 임마. 너도. 도시가 십층나는데 농촌은 십층이 안 나냐? 도시를 살려야지 농촌도 사는 거지. 내가 지금 농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비가 와서 지금 뭐 일을 안 하고 있어. 쉬고 있지만 어차피 비 그치고 뭐 내일 되면은 뭐 겹수선 육수선 따는 거 또 해야 돼. 어차피 벌려놓은 일이니까 하긴 하는데 큰 기대는 안 해. 도시를 살리려고 도시 사람을 살려놔야지. 내가 살기 때문에 지금 정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한 몸뚱아리야. 그래서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야. 같이 유기체처럼 돌아가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나만 피해 안 입으면 돼. 그런 생각을 하지 말어. 결국에는 당신도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하자. 지방에서 씨발 박근혜 탄핵시킨다고 촛불 집회할 때 지방 그 시민단체에서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몇 번을 갔냐? 그게 다 그 돈이 다 어디서 새어 나왔어? 근데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이 정책이나 이거 뭐 외교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이 시골 시방새들은 모르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재인이가 하는 정책이 지금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냐? 근데 이 지방 시골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입 싹 닫고 한마디도 안 해. 지방 시골 시방 씨발 그 비슷한 발음이어가지고 헷갈리네. 이 지방에 있는 신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난적인 말이 없더라고. 그 언론 통제가 일단은 뭐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지. 이제 조만간에 뭐 6월달 정도 되면 뭐 유튜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나라가 참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탄핵할 때 비난하면서 앞장섰던 사람들 지금은 뭐 하기사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이 당선됐으니까 뭐 할 말은 없겠지 뭐. 하지만 양심 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필요가 있잖아. 얘기를 해야지. 나라가 십창이 나야지 정신 차리려냐? 에휴, 선거 좀 잘하자. 선거 좀.